전체 부작용 환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구연구축이라고 합니다. 가슴의 촉감이 단단해지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좌우에 비대칭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피막 제거를 하고 새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보형물이 들어있는 층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심각한 구축의 부작용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유방암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원장님, 가슴 성형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부작용 환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구연구축이라고 합니다. 구연구축은요, 가슴의 촉감이 단단해지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좌우에 비대칭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구축 1도, 2도, 3도, 4도라고 하고요. 보통 3도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슴 성형의 치명적인 부작용 구연구축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것은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인데요. 바이오필름이 뭐냐면은 세균이 몸 안에 침투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치는 커튼이 생겨요. 그 방어막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연구축의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다 라고까지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구연구축이 실제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나요? 발생 빈도를 보면은요, 2017년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보형물인 경우에 전체 환자의 약 10%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0%라고 하면은 가슴 확대 수술을 10명을 했을 때 1명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높은 발생률이었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신형 6세대 보형물이 나온 다음에는요, 구형구축 발생률이 0.5%로 떨어졌어요. 200명을 수술하면 1명 정도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은요, 1년 내내 가슴 확대 수술해도 구형구축이 생기는 환자를 1명 정도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형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구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슴 성형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구연구축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염증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세균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 시에 무균 상태에서 보형물을 만지고 환자에게 접근할 때에도 완전히 글러브를 자주 바꿔 낀다든지 아니면 펀넬을 사용해서 보형물을 삽입한다든지 환자의 피부와 보형물이 닿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부를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항생제로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도 구연구축 예방약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방약제 효력은 아주 100%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예방적인 목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술 후에 또 우리가 이제 환자분에게 주의를 주거든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움직임을 좀 자제해서 내부에 출혈이 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술에 생기는 출혈에 의해서도 구연구축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도중과 수술 후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가장 큰 발전이 있다면 아무래도 구형 보형물에서 신형 보형물로 가면서 구축 발생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구연구축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축이 발생하였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축의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는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유방조직과 닿는 접촉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피막이라고 하는데 구축의 발생 원인을 만성염증이라고 했을 때 이 만성염증은 보형물과 닿아 있는 피막 쪽으로 전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여도 만성염증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구축 환자는 반드시 피막을 모두 절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피막을 절제하고 새 보형물을 넣는 것이 예전 2010년대에서는 가장 스탠다드 치료법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2010년 이후에는 피막 제거를 하고 새 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보형물이 들어있는 층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근육 밑에 있었으면 근막 밑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근육의 위에 있었으면 근육 밑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층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좀 더 건강한 층으로 바꿔서 보형물 주변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많이 시도가 되었고요.
있고요. 실제로 결과가 보면은 피막 제거술과 세보형물을 넣는 것보다는 층을 바꿔주는 수술이 약 5배 이상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고전적인 치료법대로 피막 제거하고 보형물을 바꿔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간단하고요. 구축의 정도가 좀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3도에서 4도 이상이다 할 때는 보형물의 층을 바꿔주고 새 보형물을 넣는 것이 더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주 극심한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구축의 재수술을 3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계속 구축이 발생하는 환자들도 가끔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주 심각한 구축의 부작용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방암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인조진피로 보형물을 한꺼풀 씌워서 마치 장갑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인조진피로 감싼 보형물을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막다른 길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형구축은요, 현재로서는 세균 감염에 의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과 케어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좀 따라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 외에도 만약에 이제 구축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도의 구축일 경우는 피막 제거술, 진행이 된 구축인 경우에는 보형물의 층을 바꿔주는 수술, 재수술의 횟수가 3회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인조진피로 감싸는 수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므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